아침부터 유서는 딸 민지의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어제 저녁에 단단히 일어났는데도 민지는 아직 제 가방 하나도 싸지 못한다. 눈도 덜 뜬 민지를 세면대 앞에 세워놓고 시끄럽게 울려대는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네, 아가씨. 5분 후에 내려가요. 민지가 늦잠을 자서. 금방 내려갈게요. 오늘은 민지의 고모가 민지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기로 한 날이다. 유선의 남편이 죽은 지 꼭 1년. 그 1년 동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앙례도 없이 지냈다. 딱히 감정의 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각자에겐 시간이 필요했다. 유선도, 민지도, 자식과 형제를 잃은 그들도. 유선이 지금의 생활에 익숙해졌을 즈음 민지의 고모에게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데 이게 뭐야. 머리는 새 집을 지어갖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선은 민지에게 두터운 외투를 푹 눌러 입히곤 가방을 챙겨 나왔다. 민지를 고모차에 태워보내고 나서야 유선은 훅 끼쳐오는 겨울바람을 느꼈다. 아파트 입구에서는 508호 할머니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508호 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꼴로 싸움을 벌이곤 해서 진상할머니로 불린다. 괜히 불똥이라도 튈까 유선은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할머니의 까랑까랑한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유선은 집으로 들어와 좁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왠지 설레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인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더욱 일상에 쫓겨 살았다. 직장을 다니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 이상의 일이었다. 잠깐 몸을 누인다는 게 눈을 떠보니 점심이 훌쩍 지났다. 겨울해가 따뜻하게 거실에 들어왔다. 유선이 베란다를 통해 밖을 보니 유선의 바로 아래층인 103호 여자가 현관을 나서고 있다. 작은 술집을 운영한다는 여자는 새벽마다 매번 새로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다채로운 소리를 내지르곤 했다. 새벽마다 들리는 낯뜨거운 소리에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그녀는 엉뚱하게도 유선의 집에 화풀이를 했다. 민지가 더 어렸을 때였는데 민지의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여자의 항의에 유선의 집 바닥은 온통 두툼한 매트를 2겹씩 깔았다. 바람둥이 여자는 오늘도 늘씬한 몸매가 잘 드러나는 꼭 달라붙는 검정 코트에 높다란 힐을 신고 또깍또깍 출근 중이다. 유선은 허기가 느껴져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유선은 간단한 유깃거리를 사려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꽤 쌀쌀했다. 목도리를 눈밑까지 칭칭 감고 도로 건너 빵집에서 샌드위치와 주스를 샀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커다란 태권도 학원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 버스 옆면에는 겨울방학 스키캠프라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그 곁에 아이 엄마들이 예닐곱 모여 있다. 그중 한 엄마가 유선을 보고 눈인사를 했다. 스키캠프 가나봐요. 유선은 눈인사를 한 엄마에게 아른 체를 했다. 얼굴은 알지만 그다지 친분은 없었던 그 엄마는 우물쭈물하며 마지못한 듯 네 하고 대답했다. 민지는 할머니네 가서 올해는 못 가네요. 모여있는 엄마들이 유선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곧 버스가 출발하고 아이들을 보낸 엄마들은 한동안 길가에 선 채 유선을 흘낏거리며 수다 산매경에 빠졌다가 우르르 아파트 단지 모퉁이에 있는 카페로 몰려갔다. 엄마들 모임에 나가? 민지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회사 선배 언니가 유선에게 물었다. 아니요. 아직 어린데요 뭐. 나갈 시간도 없고요. 어머 얘 좀 봐. 큰일 날 소리 하네. 시간을 내서라도 가야지. 전 별로 안 내켜요. 엄마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러는 거. 누가 자기 내켜서 하래? 민지 때문에 하는 거지. 모임에도 나가고 해야 민지가 왕따 안 당해. 유선은 몰려가는 여자들을 뒤로 하고 발을 옮겼다. 아파트 입구에는 좀 전에도 있던 진상할머니가 이번엔 1209호 아줌마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 1209호 아줌마 주변으로
긴 목줄에 이리저리 엉킨 개 3마리가 앙칼진 소리로 지저대고 있다. 개 때문에 진상할머니의 단골 타깃이 되는 1209호 개아줌마. 하지만 만만치 않다. 못지않게 한 젓갈 하는 개아줌마는 커다란 덩치로 진상할머니를 밀어붙였다. 예전에 목줄 풀린 개 한 마리가 민지에게 달려들었을 때도 되레 큰 소리를 치던 아줌마다.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민지는 개만 보면 자지러지게 울었다. 잠시 후 개 아줌마의 남편이 나왔다. 남편은 키가 190cm도 넘는 장신이다. 그는 키가 너무 커서인지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녔다. 진상할머니는 저만치 사라지는 개 부부를 보면서 혼자 구시렁거렸다. 할머니와 잠깐 눈이 마주친 유선은 얼른 고개를 돌려 계단을 올랐다.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진상할머니의 카랑한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렸다. 그날 밤 유선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오래 묵혀둔 와인을 꺼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둘이 와인을 마시곤 했었다. 한 잔에도 술 기운이 오르는지 1년 전 사고가 떠올랐다. 시댁에 다녀오는 길 남편 대신 유선이 운전을 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유선이 한창 운전 연습에 빠져있던 때였다. 남편의 만류에도 고집스럽게 운전대를 잡은 유선은 비까지 오는 밤길을 겁도 없이 내달렸다. 이 정도쯤 별거 아니라며 시골길 커브를 트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커다란 고라니였다. 차 앞 유리에 사정없이 부딪힌 그것에 놀란 유선이 급커브를 튼 순간 차는 둔덕 밑으로 처박혔다. 유선은 기억을 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나네. 민지를 할머니 댁에 괜히 보냈나 생각하며 유선은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 옆 미등에서 은은한 빛이 비쳤다. 남편이 죽은 후 유선은 불을 켜고 잔다. 잠이 들기 전 어둠 속에 놓이면 까만 어둠에 온몸이 빨려들 것 같은 공포가 느껴져서이다. 곤히 잠든 유선의 얼굴이 평화롭다. 할로윈 호박등을 켠 것 같이 주황빛이 감도는 방 안은 가는 숨소리만 스스 하고 울렸다. 유선의 뒤척임에 따라 낮게 깔린 실루엣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다. 유선의 몸통 밑에 진하게 깔려있던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스르륵 침대 밑바닥에 늘어졌다. 스르륵 스르륵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맞은편 벽까지 늘어졌다. 벽에 늘어져 붙어있던 그림자가 가위로 오려낸 듯 선명해지더니 따락 따락 신발을 벗듯 한 발 한 발 유선의 몸을 벗어났다. 유선의 몸에서 분리된 그림자는 벽과 바닥을 따라 움직였다. 현관 문틈을 통해 집 밖으로 나온 그림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들어섰다. 좀 떨어진 곳에서 키가 큰 가로등이 내려다보듯 비추고 있다. 그림자는 훌쩍 그네에 올랐다.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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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의 쇳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다음날 유선은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진상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쪽지져진 눈으로 유선을 노려보았다. 어제 시끄러워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 유선은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봐 못 들은 척했다. 할머니는 좀 더 바싹 다가와 소리를 쳤다. 그 집 딸 말이야. 네? 저희 집이요? 애 엄마가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애가 밤늦게까지 혼자 놀이터에서 그러고 있냔 말이야. 저희 집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혼자 노는 건 그 집 딸밖에 없는 거 다 아는데 그전에도 엄마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몇 번을 봤는데. 글쎄 저희 민지 아니라고요. 집에 있지도 않은 애를 갖고 억지를 부리세요. 재활용을 버리러 나온 주민 몇이 흘금거리며 쳐다본다. 다들 서둘러 정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애비 없는 자식이니 오죽하겠어. 돌아서는 유선의 뒤에 작은 소리로 한마디 내지르는 할머니. 유선은 잠시 멈칫했다.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유선이 잠들자 불빛 아래 꿈틀대던 검은 그림자는 시커먼 형체로 벽을 타고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온 그림자는 전날처럼 놀이터에 들어섰다. 시커먼 그림자가 그네에 올라탔을 때 반짝 시선이 느껴졌다. 508호. 진상할머니는 베란다 창틀 밖으로 고개를 쭉 뽑은 채 그네에 매달린 시커먼 형체를 확인하려 했다. 그네에 오르려던 그림자는 순식간에 할머니 눈앞까지 제 검은 몸을 길게 뽑아 올렸다. 깍! 아파트 단지로 진상할머니의 비명이 퍼졌다. 검은 그림자는 다시 그네로 돌아와 검은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밤공기를 가르며 똑깍똑깍 울리는 하이힐 소리. 바람둥이 여자가 놀이터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새로운 남자 없이 혼자였다. 그네에서 풀썩 내려온 검은 그림자는 구부정하게 몸을 부풀려 현관 번호키를 누르는 바람둥이 여자에게 다가섰다. 그림자는 여자의 뒤에 장신의 남자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섰다. 술에 얼큰하게 취한 여자는 제 뒤에 검은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던 유선은 1층 복도에서 한데 엉켜 싸우는 두 여자를 보았다. 바람둥이 여자와 개아줌마다. 개아줌마는 바람둥이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놓을 줄 몰랐고 바람둥이 여자는 개아줌마의 팔뚝을 문 채 악다구니를 치고 있다. 출근길, 등굣길에 몰려든 주민들은 구경하기에 바빴다. 개아줌마네 기다리 아저씨가 바람둥이 여자랑 바람났대. 어머머머머. 어제 기다리 아저씨랑 저 여자가 같이 백사모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봤대나 봐. 어머, 간도 크다. 어떻게 한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유선은 몰려있는 사람들 틈을 지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오늘은 민지가 돌아오는 날이다. 유선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민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한동안 울리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유선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아가씨, 민지 오늘 몇 시쯤 도착해요? 회사에 도착할 때쯤 민지 고모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지난 주말에 엄마가 오빠랑 민지 일주기 천도제 했어요. 전 언니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다 잊고 언니 삶 살아요. 유선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유선은 빠른 손놀림으로 메시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오늘 저녁은 민지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해줘야지. 유선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